이제 벡터 방정식을 하겠습니다. 이 벡터 방정식을 공간 도형에서 해도 되겠다. 공간 도형의 방정식에서 벡터 방정식을 그냥 공간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다. 공간도의 방정식으로 페이퍼 바꾸세요. 공간도의 방정식으로 페이퍼 바꾸세요. 그냥 공간도의 방정식에서 1페이지에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쓰는 거를 유도할 수 있으면 벡터 방정식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우리나라 정석에서는 벡터 방정식을 평면에서 한번 해주고 이 뒤에서 공간도의 방정식에서 한번 더 해주는 건데 그냥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공간도의 방정식을 합니다. 벡터 방정식에서 공간도형. 그 다음에 공간도형에서 직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평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내가 평면의 방정식을 줬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공간도의 방정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평면과 공간도형 두 개로 나눴는데 여러분들한테 준 거는 평면에서의 문제, 공간에서의 문제는 50페이지예요. 합해서 2개년 동안 문제예요. 2024, 2025 2개년 동안의 문제인데 기출문제 페이퍼의 페이지 수만 80페이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무조건 나온다.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준 페이퍼 평면의 방정식에 비해서 공간도형의 문제는 3배. 나라도 내가 출제 잘해도 오케이. 내가 오늘 이번 출제를 그럼 벡터 내야지. 벡터 내는데 평면과 공간이 있으면 어디서 낼 것 같아요? 당연히 공간에서 내죠. 나라면 딴 사람이랑 똑같겠어요? 왜? 공간을 풀 줄 알면 벡터를 다 했다. 평면은 굉장히 지역적인 일부분이지만 공간은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도 공간의 문제를 내겠다. 그만큼 이제 공간에서의 방정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대, 개요, 동경 이과대, 그 다음에 뭐 동경 수의, 그 다음에 뭐 동경 의과, 동경 치대 의대, 그 다음에 어디야 수의 남노인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공간에서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쓰는데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 걸 씁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답에다 이걸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평면이 아니고 공간으로 바뀌죠. 공간도의 방정식을 우리가 한 3시간에 걸쳐서 공간의 개념을 그나마 조금 머릿속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간상에 이렇게 지금 뭐 적당한 게 없네.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는 거, 여기 직선에 딱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이. 이 직선을 표현하는 건 벡터밖에 없어요. 공간에 대한 표현은 벡터 방정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간다고 했을 때 얘를 표현하겠다. 벡터 방정식. 되겠니? 벡터 방정식을 표현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항상 공간을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평면으로부터 개념을 확장해서 공간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얘를 가지고 이쪽으로 옮길게요. 어떠한 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평면의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한 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 점. 여기에 x원하고 y원에 한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주어진다고 그랬니? 한 점이 주어지면 뭐가? 오케이.
이 직선에 뭐가 주어져야 돼요? 기울기가 주어져야 돼요. 기울기가 뭐니? 기울기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기울기는 직선이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요. x의 변화량분의 y가 y의 변화량이 결국은 이 직선이 향하는 방향이 돼요. 그러면 한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가 주어져요.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놓고 한단 말이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쓰냐면 이런 거예요. y 마이너스 y1은 m의 x 마이너스 x1 이렇게 쓴단 말이야. 얘가 직선의 방정식.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x1하고 y1이 주어지는 점이고 여기에 있는 그냥 x, y가 여기에 뭐냐면 직선 위에 뭐가 돼요? 임의의 점. 임의의 점을 우리가 그냥 x, y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니? 그럼 마찬가지로 봐봐. 공간상에서 우리가 직선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뭐부터 한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을 나타내는 하나가 더 있어요. 몇 개의 점? 두 점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오케이? 두 점이 주어질 때는 요거 다음에 하겠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도 얘랑 똑같아. 얘도 한 점이 주어져요. 여기가 x1, y1, z1이 되겠죠. 얘를 a라고 하자. 오케이? 되겠니? 그러면 여기 있는 x하고 y가 뭐라고? 직선 위에 뭐라고 하는 임의의 점이라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얘가 나타내는 걸 나타내긴 할 텐데 봐봐. 자, 그러면 한 점 한 점이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직선이 향하는 뭐가 필요하다? 방향. 여기에다가도 이 직선이 향하는 방향에 해당하는 요 기울기를 주어줘야 되는데 얘가 벡터 방정식에서는 얘가 뭐가 되냐 하면 얘가 방향 벡터라는 걸로 주어지는 거야. 방향 벡터가 주어져요. D라고 해요. D. 그랬을 때 기울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얘하고 이렇게 평행인 벡터가 주어지는데 얘는 성분으로 이렇게 주게 돼 있어.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무슨 역할?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직선이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이 방향과 이 방향은 어떻다? 같은 거야. 이거 유도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처음에서 그런 거야. 처음에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봐봐. 당연히 얘하고 얘는 뭐 할까? 평행이겠죠. 되겠니? 그랬을 때 딱 하나만 더 생각하면 돼.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낼 때 x1, y1은 주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기울기에 해당하는 걸 봤어. 아, 기울기를 이제 우리가 여기는 얘라고 나타내겠다. x, y를 정의해 줘야 되는 거야. x, y. 이 x, y가 이 직선의 임의의 점을 나타내거든요. 그럼 이 직선 위에는 점이 무수히 어떠니? 무수히 많겠죠? 걔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얘를 x, y의 z. 얘를 직선 위에 임의의 점 중에 하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잡아도 돼. 여기 잡아도 돼. 여기 잡아도 돼. 여기. 얘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 그렇죠? 걔가 미지수잖아. 임의의 점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되겠니?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빨간색을 다 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다른 거 없어요. 벡터 AX하고 벡터 끝났어 이거. 묻어봐. 벡터 AX하고 벡터 D가 서로 뭐하니? 평행인 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평행. 자, K는 뭐가 되냐면 K는 뭐다? 실수. 평행 조건이에요. 얘를 풀어내면 거기서 벡터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잘 비교를 했죠. 지워되죠 이제. 네? 자, 다시 항상 우리는 알고 있는 거로부터 개념을 확정한다.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 평면에서 한 점이 주어질 때가 시작이야. 한 점 주어졌어요.
얘는 2 dimension이니까 성분이 3 dimension이니까 C. 그리고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울기를 뭐라고 한다? 방향 벡터. 여기서는 방향 벡터라고 해요. 즉, 이 직선이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니까 얘하고 방향이 어때야 돼? 같아야죠. 이 둘은 뭐한다? 평행이다. 간단하게 나타낸 거예요. 오케이? 임의의 점을 나지 x라고 놓고 오케이. 자, 끝난 거야. 얘를 이제 뭐한다?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자, 뭐하니? 모든 벡터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성분 벡터로 나타내니까 여기가 OA 여기가 뭐가 돼요? OX 그래서 얘는 벡터 OX-OA가 되고 K의 벡터 D가 돼요. 되겠니? 얼마나 쉬워?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다. 예? 자, 그럼 얘는 X-X1이 되고 Y-Y1이 되고 Z-Z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니? 그리고 자, 얘는 K의 L, K의 M, K의 N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를 선생님이 아주 강하게 다시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이거 모르면 뭐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때? 같죠? 자, 다시 다 쓸게. K얘는 X-X1 K얘는 X-X1 K얘는 Y-Y K얘는 Z-Z 자, 여기에서 K는 L분의 X-X K는 M분의 Y-1 K는 M분의 이렇게 하겠죠. 끝! 결론적으로 뭐를 외우냐면 봐봐. K 다 같네 안 같네? 같죠. 뭘 쓴다? 자, 기억나지?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은 L의 X-X1 M의 Y-Y-Y1이고 N의 Z-Z 얘가 결과야. 유도하는 것도 알아야 식을 잊어버리면 유도해서 쓰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얘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이 바로 뭐가 돼요? 오케이. 방향 벡터가 분모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지나는 점이 오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바로 뭐다? D의 뭐가 돼? 성분이 분모에 오는구나. 그리고 뭐가 돼요? 주어지는 점, 지나는 점이 여기 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또 뭐가 중요하다 그랬니? 이게 강의한 지 3개월 된 것 같아요. 3개월 좀 넘은 것 같긴 한데 벡터를 제일 먼저 강의하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X, Y, Z의 뭐 개수가 얼마니? 1로 통일시켜야 돼. 여기가 2, 여기 3 이러면 안 돼. 여기 다 1, 1, 1이 돼야 된다. 되겠니? 얘를 잘 외워야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1페이지에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되겠니? 그리고 나면 뭐가 나올까요? 모든 챕터가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놓고 그럼 이러한 식을 만들 수 있느냐? 방향 벡터하고 지나는 점을 줬을 때 식을 만들 수 있느냐? 식을 조금 변형했을 때 이 형태로 만들어서 읽어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뒤로 넘어가봐. 2페이지로. 2페이지에 보기 1번을 보시죠. 보기 1번. 보기 1번을 보라고. 보기 1번. 점 어디를 지난다고 그랬니? 2, 3, 4를 지나고
D가 얼마니? 14 마이너스 2잖아요. 여기다 넣으면 돼. 14 마이너스 방향 벡터니까 1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얼마? 4 이해 갑니까? 어? 이렇게 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뭐가 돼요? 이번에는 몇 개의 점을 지난다? 두 개의 점을 지난대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예전에 했을 때보다 더 자세하게 할게요. 더 자세하게. 자 이번에는 자 이제 두 점이 지날 때요. 잘 봐요. 자 이건 한 점이 지날 때고 두 점이 지날 때 유도를 할게요. 유도. 오케이. 선생님 뭐 태권도 잘 못하지만 유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두 개의 점인데 두 개의 점인데 지난번에 할 때는요 유도 안 해서 유도 안 왜 못하니까 내가 유도를 못해요. 태권도를 못하고 그래서 외우라 했는데 학생들이 별로 눈치 별로 들어 외우라 그러면 내가 수학해서 그래서 할게요. 하긴 하는데 봐 이거 하는 이유는 이제 벡터의 문제가 나왔을 때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도움이 될까 해서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두 점이 주어져 있어요. 두 점. 그럼 이렇게 보자고 여기가 x1하고 y1 그리고 여기에 x2하고 y2 자, 한 점이 주어졌을 땐 직선의 방정식을 줬어요. 줘야 돼.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식은 우리 어떻게 하니? y-y1은 x2 x1에 y2 y1에 x-1 기울기를 주니 안 주니? 안 주지. 두 점이 주어지면 뭐예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와. 마찬가지로 여기 점이 하나가 아니고 자 하나 더 넣을게. x에트, y에트, z에트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가면 돼요. 되겠네?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요? 벡터 AX하고 벡터 AB는 평행이다. 끝. 오케이? 뭐가 있다? 벡터 AX하고 벡터 AB는 서로 뭐한다? 평행이다. 되겠네? 일직선상의 입자는 평행이잖아요. 그래서 벡터 AX하고 벡터 AB는 뭐다? 평행이다. 여기다 넣어서 유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자체 기울기야 돼요. 기울기가 자체 뭐가 돼? 자체에서 나오잖아.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뭐가 돼요? 방향 벡터가 계산해서 여기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쉬우냐면 봐봐 벡터 얘도 오케이 5x 마이너스 벡터 뭐 5a k에 벡터 5b 마이너스 뭐 5a 이렇게 이거 지울게요. 오케이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계산하면 자 합시다. 이거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 이렇게 하겠죠. 5b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이거 다 그냥 쓰자. 이 정도는 계산 잘하니까 k에 x2 마이너스 x 잘 쓰죠. k에 x2 마이너스 x k에 y2 마이너스 k에 이렇게 가겠죠. 그럼 봐봐. 자, 식을 이제 아까 계산한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k에 대해서 풀면 k는 뭐가 되니? k 여기 요거하고 요거 k는 x2 마이너스 x1분의 x 마이너스 a1 이렇게 하겠죠. k는 요거 이걸 요거니까 k가 넘어가면 되고 k는 y2 마이너스 y1의 y 이걸 쓰자고. 그리고 k는
결과를 외워야 돼요. 결과를. 네? 이거 모르더라도 이거 물어보는 거 안 나와. 근데 이 상황을 아까처럼 선생님이 유도할 수 있어야 문제가 나왔을 때 출발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럼 결과는 뭐냐? 이렇게 x-x1분의 x-x1 하고 y-y1분의 y-y1 z-z1분의 z-y1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 당연히 여기에 개수는 1이에요. x, y, z 개수는 1이어야 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되려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요. 오케이? 여기에 같아요. 되겠니? 얘가 이렇게 나와도 돼요. 이렇게. 얘가 여기 p를 여기를 px를 놓게 되면 여기 px로 놓으면 뭐가 되냐면 x1 x2의 x x 이해도 돼요. y1 y2의 y y z1 x2의 z z 이렇게 해도 돼요. 얘가 y2 y1 요거 여기에서 이거 바뀌어도 안 돼. 이게 정확히 유지가 돼야 돼. 자체 내에서 방향 벡터가 나온다. 오케이. 이거를 왜 했다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문제가 딱 나오면 그 문제 상황에 맞는 방정식을 만들어줄 때 얘네들 쓰여요. 어? 그래서 이거 한번 알아요. 보기 2번을 보세요. 보기 2번. 보기 2번을 보면 어떻게 되겠니? 보기 2번에서는 x-x1이니까 그냥 이렇게 3-1분의 x-1은 뭐가 될까? y2-y1이니까 3-2에 y-2는 얼마가 되니? 1-3에 1-z 뭐 이렇게 가겠죠. 되겠니? 자, 그래서 여기를 10번이고 100번이고 써봐야지. 안 잊어버리고 문제 풀 수 있을 때까지 써야 그게 공부인 거예요. 한 번 해봐서 될 것 같고 대충 이거 아닌가 완벽하게 계산의 식이 외워지지 않으면 공부하지 말란 말이야. 딴 거 하라. 어쨌든 무조건 수학이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문제 딱 보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 필수 예제로 갑시다. 필수 예제 빠르게 갑시다. 자, 필수 예제를 보면 이제 뭐가 나오니? 다른 거 없죠. 지금 유도한 식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느냐를 물었겠지. 자, 첫 번째, 점 A를 지난대요. 점 A를 지나고, 자, 오케이. 점 A가 있다. 점 A가 이렇게 있으면 이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있고, 자, 다음 직선의 평행한 직선. 자, 다음 직선의 평행한 직선에 밑을 긋고, 다음 직선의 평행한 직선에 밑을 긋고, 방향 벡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다음 직선의 평행한 직선. 뭐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6, x 플러스 3, 3에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그쵸.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지나면서 이 직선하고 뭐하다? 평행하다. 그 얘기는 여기를 지나면서 요놈의 뭐하고? 방향 벡터하고 어떻다? 같다. 오케이? 되겠니? 응? 요놈의 방향 벡터를 봐. 방향 벡터. 상황을 설정해주면 여기 A가 있어. A가 얼마냐면 이 마이너스 1하고 4야.
이 지나는 이러한 뭐가 있어? 직선이 있는데 여기 직선이 지나간다는 거야. 얘가 뭐냐면 6에 x 플러스 3이 되고 3에 y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에 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야. 얘가 평행이네 이렇게. 그러면 요놈의 방향 벡터하고 요놈의 방향 벡터는 어떻다? 같다라고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방향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게 x하고 y하고 z의 개수를 얼마나 만들어야 된다? 1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1. 그래서 양변을 뭐로 나눠야 돼? 1, 1, 1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최소 공부에서 6으로 나눠요. 6으로 나누면 얘는 다 써야죠. 6으로 나누면 얘는 1분의 x 플러스 2분의 y 마이너스 3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수가 1이 되죠. x 앞에 y 앞에 z 앞에 개수가 1이 되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요놈들이 이렇게 돼. 여기가 중요하지. 마이너스로 내려와야 되죠. 1이어야 되니까. 방향 벡터가 얼마가 되냐면 1,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자 1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z 마이너스 4 되겠나요? 오케이? 되나요? L분의 x 마이너스 x n분의 y 마이너스 y 그다음에 n분의 z 마이너스 z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이번에는 뭐하고 얘하고 자 여기는 여기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1에 뭐라고 그래 2의 y 플러스 2의 여기는 z 이퀄 뭐가 되니? 이를 따로 썼어야 돼. 제가 뭐를 한다고 그랬지? 제가 뭐를 한다고 그랬니? 제가 뭐를 한다고 그랬어? 제가 뭐를 해요? 왜 아무도 날 안 쳐다봐? 이 뭐를 한다고 그랬니? 따로 그치 따로 쓴 거 왜 알면서 대답을 하니? 응? 얘는 무슨 얘기냐면 방향 벡터를 우리가 쓰는데 어쨌든 얘는 0이다라는 거야. z의 성분이 0. 따로 써놓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 10을 0이라고 쓰면 걔는 성립하냐 안 하냐? 안 하죠. 따로 써놓은 거는 그렇지. 방향 벡터의 성분이 0일 때는 따로 써주게 됩니다. 왜? 10을 표현할 수가 없어. 왜 표현할 수가 없다? 0인데. 오케이? 그리고 얘도 아직은 방향 벡터가 아니죠. 2가 있으면 양변을 2로 나눠야지. 그래서 얘는 2분의 x 마이너스 1의 y 플러스 방향 벡터는 2, 1이 됩니다. 저기는 식으로 나타 여기를 지나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3 1분의 y 플러스 1 그 다음에 z는 얼마니? 4 z는 항상 4예요. z축은 일정한 값이 4로 그냥 쭉 가는 거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z축에서는 4가 그대로 높이는 그대로 4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XY 평면과 만난다고 그랬잖아. XY 평면과 만난 데에다 밑줄 긋고 Z가 0이에요. XY 평면과 만난다. Z 이퀄 0. YZ 평면과 만난다. X 이퀄 0. ZX 평면과 만난다. Y 이퀄 0. 이런 뜻이에요. 유제 1번은 수학이다 산수다. 산수. 오케이? 뭐라 그랬어?
점을 지나고 직선 이걸 평행하니까 거기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얼마로 나눠야 돼요? 책에서 공부했으니 얼마? 밑에는 유제 얘기하는 거 유제. 6으로 뭐 해야 되니? 나눠야 되는 거죠. 네, 걔는 그냥 공식 연습하는 거니까 되고 뒤로 넘어가서 자. 필수예제 2번이 중요하네 이거. 필수예제 2번이 중요하네. 별표 5개. 앞쪽이지만 별표 5개짜리가 떴어요. 별표 5개짜리가 떴다. 자, 얘는 이제 x-x1분의 그걸 쓰는 건데,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지우 7, 8 문제를 쓸 테니까 보고. 자, 요거 하고 바로 이제 공간구의 방정식 끝나면 1번 책을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필수예제 기출문제 나가기 전에 이제 선생님 1번에 딱 갔다 오면 기출문제 올해 때 딱 나와 있을 거예요. 6월 말에 나오게 돼 있으니까. B가 3, 1, C가 2, 마이너스 2, T가 1,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자, 일단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x-x1분의 y 마이너스 이쪽 자 지금 보시는데요. 구할게요. 자, 3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여기가 1 마이너스 2에 y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z 마이너스 그냥 한 거야. 뭐가 되냐면 x2 마이너스 x1분의 x2 마이너스 x1분의 x 마이너스 x1 공식에 넣는 거야. 얘는 그냥 공식에 넣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1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에 y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얼마가 되냐면 5 마이너스 2에 z 마이너스 이렇게 알아요? 5 마이너스 z 이렇게 한다. 자, 얘를 책에서 얘를 g라고 한 것 같아요. 얘를 g. 자, g를 정확히 잘 써볼게요. g는 2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그리고 g 다시는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3분의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문제는 10점 만점에 2점. 여기는 누가 점수를 주겠어요. 공식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거 공부하기 기특하니까 10점 만점 2점 20% 정도 주겠죠. 포인트는 이제 두 번째 있다. 두 번째. 이게 별표가 5개 무한대라고 해도 돼요. 무지하게 많이 써요. 이렇게. 무지하게 많이 써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얘기야. 둘 중에 하나야. 자,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딱 2개만 생각하고 또 뒤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한 거는 공간상에 이렇게 직선이 픽 지나가면 얘를 표현하는 방법만 공부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줄 아니까 이제 하나가 아니고 하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학문에서 2개가 있는 거야. 직선에 이렇게 2개가. 그럼 2개가 이렇게 있으면 뭐밖에 없어요.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네? 만나 이렇게 만나면 당연히 뭘 구하라고 그랬어? 교점을 구하라고 그랬지. 만나면 교점을 구하세요. 만나면 두 직선의 이름은 뭐를 구하세요? 각을 구하세요. 못 만나.
이 두 직선 간의 최단 거리를 구하세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잘 나와 이게. 네? 근데 이 교점을 구하는 게 왜 많이 나오냐면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유럽 갔다 와서 월요일이 되면 다시 할 텐데 교점을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만 구하는 게 아니고 평면의 방정식을 또 구해서 평면에 얘가 직선이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얘도 구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문제가 직선이 평면을 뚫고 들어가서 이 교점 구하고 오케이? 그리고 이 위에 점 해가지고 이 교점 구하는 거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오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직선과 직선이 만날 때 테크닉하고 직선과 평면이 만날 때 테크닉하고 다 똑같다고. 오케이? 어떻게 한다고 했니? 여기 벌써 다 구했어요. 답을. 가만히 있어요 자식. 아직 안 구했어. 아까 구한 게 뭐야 그럼? 구한 줄 알았더니. 아니 구한 게 뭐냐 그럼?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거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 위에 점이 어떠니? 무수히 어떠니? 많죠? 그것만 기억하라고. 기억나지? 무수히 많은 점 중에 만나는 게 몇 개밖에 없다? 하나. 중요한 거는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 말로 쓸게요. 이 위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이걸 T라고 이게 포인트야 이게. 얘가 바로 뭘 정의하는 거냐면 직선 G 위의 임의의 점을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T는 뭐가 된다? 실수. 무슨 얘기냐? 이 위에 점이 무수히 많아. 근데 만나는 게 몇 개밖에 없어. 하나. 응? 만나는 게 하나. 정말 쉬운 건데 이게 계속해서 나온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x는 ET 플러스 이 형태를 무시하게 많이 보게 될 거야. 많이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벡터 기출문제 풀면 10문제를 푼다 그러면 5문제는 이걸로 푸니까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 z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4. 가끔가다 시험 문제 어떻게 시험 문제를 주냐면 이 형태로 줘요. 얘도 평면에서의 직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즉 공간에서의 직선을 이렇게 안 주고 임의의 실수의 형태, 이 형태로도 줄 수 있다. 이걸 딱 보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를 뭐에 대해서 풀어요? T에 대해서 푸는 거야. T에 대해서 풀면 얘가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얘도 뭐다? 공간에서의 직선이라는 직선의 식이라는 거 알아야 돼. 얘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공간에서의 뭐가 된다? 직선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문제도 많아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끝이야. 얘를 여기다 넣어서 T값 하면 끝이야. 얘를 여기다 넣는단 말이야.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식 싫어요. 얘를 T라고 해서 여기다 넣어도 돼. 당연한 것이에요. 오케이? 얘를 이제 여기다 넣어서 여기다가 X에다 넣어. 요거를 Y에다 넣어요. Z에다 넣어요. 요걸로 풀든지 요걸로 풀든지 답은 다 똑같아요. 만약에 만족하지 않으면 결정이 없는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요거를 얘를 어디에 G 다시에 뭐한다? 대입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틀렸어? 어디가? 왜? 여기 이게 틀렸어, 이게 틀렸어. 위에 게 3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가 3이네. 고마워. 땡큐 so much.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되겠네. 계산해봐. 놀지 말고 얘를 여기다 넣어. 얘를 여기다 넣어. 요것만 계산해도 돼요. t의 값이 나오게 되겠구나. 공간도형의 방정식은 모든 게 그냥 별표가 4-5개 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여기다 넣으라고.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x가 얼마야? 2t 플러스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4t 플러스 1 되겠니? t값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붙여줘요. 되겠니? 유지 2번 똑같으니까 나중에 풀어보시면 되고 이제 필수의 3번으로 가겠습니다. 필수의 3번. 두 직선에 이르는 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죠. 이렇게 만나면 각이 생긴단 말이야. 이쪽을 구하면 얘가 이쪽을 구하면 분각 이렇게 가겠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다 밑줄 긋고 뭐 당연한 거지만 자, 필수의 3번에 그 직선이 이루는 각에다가 밑줄 긋고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죠.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 구하면 얘가 그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뭐 예를 들어 아무렇게나 그렸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x 마이너스 1은 2에 y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에 z 마이너스 얘가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에 그 얘기에서 이제 구하는 게 예각이니까 요각을 구하겠죠. 그러면 요각을 180도에서 요각을 빼면 요각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방향 벡터 D1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1, 2, 마이너스 2가 된다. 여기에 방향 벡터는 1, 마이너스 4, 2이 된다. 방향 벡터를 그려보면 얘는 여기에 이렇게 평행이고 이렇게 얘가 D1이에요.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D2가 된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요 각을 구하는 거하고 같아진다. 되겠니? 그래서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간단해. 이것도 가끔 나와. D1에 되죠. 되고 D1의 절대값에 이렇게 내적에 정리했어요. 구하면 돼.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얘가 분각이 구해졌다. 180도에서 빼면 돼. 여기 요각은 여기 세타면 얘는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돼. 얘는 수학이 아니라 상수죠, 상수. 거기에 밑에는 유제 3번에 2번에다 별표를 하고 하나만. 왜? 직선이 주어질 때 거기 있는 2번처럼 주어질 수도 있다.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요. 유제 3번에서 2번. 유제 3번에 2번에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안 준다고. 이렇게 안 주고 거기는 예제처럼 줄 수 있다. 예제 3번.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연습을 하고 가. 오케이? 그럼 t에 대해서 풀어봐.
x권 t는 얼마가 돼? y 마이너스 얼마? 3. t는 루트 2분의 z니까 거기에 얘 유제 3의 일반을 보면 x는 t 그 다음에 y는 t 플러스 3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루트 2의 t 얘도 뭐다? 직선이구나. 얘를 t에 대해서 풀면 됐고 t는 y 마이너스 3 t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z t니까 x는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z하고 같다. 이걸 우리가 4개의 변수를 표현한 거라고 하는 거야. 점이 2개 주어졌을 때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알면 되겠다. 뒤로 넘어가서 이제 필수의 4번은 조금 내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번부터 할게요. 5번. 시험도 할게요. 필수의 4번은 하긴 할 건데 그걸 좀 나중에 하고 5번을 쓰고 그리고 공간 도형의 방정식에서 평면까지 오늘 좀 가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거 하셔야 되니까. 오케이.